안녕하세요. 저는 한세 멘토링에서 한세대학팀 멘토를 맡았던 백지연입니다. 멘티는 관현악과 학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창청음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멘토링을 하기로 마음먹게 된 이유는 저의 마지막 대학생활의 추억을 하나라도 더 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합주 과목 추가 연습이 매우 많았고 무엇보다 제가 당시에 수강하고 있던 수업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찼기 때문에 다른 활동들은 엄두를 내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진 후에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갔고 마지막 학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 말고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하다가 멘토링 공지를 보게 되었고 학교 다니면서 가장 자신 있던 과목이 시창청음이었기 때문에 1학년 학우들 중 시창청음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우들을 모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멘티들이 모두 수업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단톡방에서 수시로 수업을 공지하고 질문 사항들을 관리하였으며 부득이하게 수업을 빠져야 했을 경우에는 다른 날짜를 잡아 따로 수업을 진행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수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수업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껴 힘들어했던 멘티는 추후에 시간을 따로 잡아 간단하게라도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 다음 수업 때까지 감을 찾고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학습법 특강은 1차시뿐만 아니라 모든 차시를 들어 수업에 참고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공부하였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시창청음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기도 하였고 실제로도 두 학기 모두 좋은 점수로 A+를 받았습니다. 또한 시창청음 수업을 진행하면서 화성학 이론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화성학 과목 또한 두 학기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A+를 받아 수업을 진행할 때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절대음감이 아닌 상대음감인데 상대음감인 경우 시창청음 수업이 더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멘티들도 상대음감인 학우들로 모아서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공감해주고 상대음감인 상황에서의 꿀팁이나 공부해야 하는 방법, 시험을 볼 때 풀어야 하는 순서 등 저만이 알려줄 수 있는 내용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멘토링 신청을 위해 처음 계획서를 작성했을 때에는 시창청음 수업 1시간과 대입법 이론도 간단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짰었는데 첫 수업을 진행한 결과 생각보다 멘티들이 시창청음의 어려움을 많이 느껴서 수업 시간이 시창청음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멘티들이 시창청음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하였고 완전히 새롭게 계획을 세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 수업 때 멘티들마다 실력차가 있어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력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였고 그 덕분에 멘티들마다 각자에 맞는 피드백을 더 자세하게 줄 수 있었으며 멘티들에게 맞는 문제도 따로 준비하여 한 명 한 명 자세히 봐주면서도 2명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시창은 미리 선별한 시창 문제를 알려주고 시창을 실시합니다. 한 명이 시창할 동안 다른 한 명이 그것을 들으며 음정이 틀린 부분이 있는지 피드백을 해준 후 멘토가 최종 피드백을 줍니다. 음정을 확인하고 다시 시창을 실시하며 맞으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틀리면 앞에 했던 순서대로 피드백을 진행한 후 다시 진행하여 맞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청음은 미리 선별한 청음 문제를 멘토가 피아노로 쳐주면 멘티들이 듣고 오선지에 작성합니다. 작성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멘토에게 보내면 틀린 음을 피드백해줍니다. 다시 피아노로 들려주면서 틀린 음을 수정하고 이 과정을 맞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교재는 시창청음 과목 수업 때 실제로 활용하는 교재인 음악예술사의 시창과 청음 연습 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멘티들 모두 책을 소지하고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피드백은 멘토가 멘티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멘티들이 서로에게도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면 멘티들 간의 피드백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던 부분이 시창 부분인데 한 사람이 시창을 하면 한 사람이 듣고 맞게 불렀는지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을 거쳐 시창과 청음을 동시에 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업이 끝난 후 활동 보고서에 각 멘티별로 수업 때 들었던 생각과 고쳐야 할 점, 훈련해야 할 점을 세세하게 적어 제출하였고 이 부분은 멘티들에게도 전달하여 다음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멘토링의 목표 및 목적은 먼저 시창청음에 대한 두려움 해소, 그 다음에 음정 간격을 이해하기, 최종적으로 잘 듣고 잘 부를 수 있도록 하기, 마지막으로 선후배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기입니다. 멘토링 수업 후 성과로는 먼저 시창청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되었다는 것입니다. 9주차 동안 수업을 진행하면서 거부감도 많이 없어졌고 듣고 적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 시창청음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얘기를 들은 멘티들도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멘티들의 태도입니다. 초반에 수업을 진행할 때 특히 청음 시간에 멘티들이 모르겠다, 안 들린다, 못 적겠다 라는 부정적인 말들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수업을 차차 진행하고 중간 주차쯤부터는 일단 뭐라도 적으려고 노력하고 좀 들려요. 이번에는 다 맞은 것 같아요. 못 적긴 했는데 다시 들려주시면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등의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였고 마지막 주차에는 실제로 한 번에 정답을 맞춘 멘티도 있었습니다. 이는 음정 간격과 화음 색깔을 모두 이해했기에 가능한 결과이며 실제로도 수업이 진행되면서 감을 잡아가는 멘티들이 보였고 시창청음은 결과가 눈으로 보이는 과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멘티들의 성장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저 또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만족하였던 성과인 선후배 간 친밀도 향상입니다. 아무래도 1학년과 4학년이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잘 나오지 못해서 얼굴도 자주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활동을 통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얼굴을 보게 되었고 직접 만나 활동하기도 하면서 많이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도 학교 이야기를 하거나 함께 밥을 먹으면서 궁금했던 점도 많이 나누고 딱딱한 선후배 관계가 아니라 진짜 친한 사이가 된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